안녕하세요. 장동건 미래스탁의 박시장입니다. 11월 4일 월요일 증시 마감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간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코스피는 2588.97포인트 1.83% 상승 마감했습니다. 금투스의 폐지 등의 외국인이 295억, 기관이 3,316억 순매수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에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또한 754.08포인트로 3.43%큰 폭으로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외국인이 3,303억 순매수, 기관이 2,070억을 순매수하면서 외국인과 기관 순매수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면서 금투세 폐지 소식에 강한 반등이 일어났습니다. 원달러 환율 또한 1370.90, 3시 30분 기준 0.62% 하락이었는데요. 미국의 대선의 막판에 해리스가 다시 부상하면서 달러가 약세가 나타나고 또한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 폐지 소식에 우리 증시로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면서 원달러 환율은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특징 테마를 살펴보면은 중국 소비 관련 종목들의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중국이 무비자 정책에 우리나라가 포함됐다는 소식에 참 좋은 여행, 노랑풍선 상한가, 모두투어, 하나투어 등 여행 관련주, 제주항공, TA항공, 진에어, 대한항공 등 항공 관련주, 그리고 토니모리, 신세계, GKL 등 면세점, 카지노 관련주, 또한 제닉, 한국화장품 제조, 아이패밀리 SC, 실리콘투, 삐아 등 화장품 관련주, 그리고 JF엔터, 케이스트, SM, 하이브 등 엔터 관련주, 크리스탈 신소재, 오가닉 티 코스메틱 등 국내 상장 중국 기업들도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중국이 8일부터 이달 8일부터 내년 말까지 한국을 포함한 9개국을 대상으로 무비자 정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슬로바키아,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아이슬란드, 안도라, 모나코, 리엔슈타인 등 9개국의 일반 여권을 대상으로 내년 11월 31일까지 오늘 8일부터 내년 11월 31일까지 일방적 무비자 정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이 우리나라를 무비자 대상에 포함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 한국 등 9개국 일본 여권 소지자가 비즈니스, 여행, 관광, 친지, 친구 방문, 환승 목적으로 15일 이내 기간 중국을 방문할 경우 비자를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로 중국 여행에 무관심하던 20에서 40대의 중국 여행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중국은 일본, 동남아와 함께 우리나라 해외여행국 비중이 가장 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 중국 비자가 일회용 단수 단체 비자라 해도 6만 원의 발급 비용이 들고 발급 기간도 일주일가량 소요되는 바가 있습니다. 2차전지 관련 종목들 오늘 반등이 있었습니다. 내년에 업황 반등 전망과 노무라 증권이 에코프레임 투자 의견을 상향 소식을 내면서 에코프로비엠, 유일에너테크, 세방전지, 에코프로머티, 에코프로, 포스코 퓨처엠, 나노신소재, 에코앤드림, 하이드로리튬, 리튬포스 등 2차전지, 전기차, 리튬 관련 종목들이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내년에 유럽 탄소세 규제 강화, 신차 효과, 리튬 가격의 안정화 등 긍정적 시그널이 풀린되었다고 하나투자증권은 분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유럽과 미국의 탈중국 정책 기조도 K배터리 마켓 점유율 MS 확대에 우호적이고, 내년은 신규 폼팩터, 제미스트리 배터리의 기반을 다지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밝히고 있는 모습이고, 여전히 높은 기대치와 트럼프 리스크 등 미국 대선 불확실성이 해소될 필요가 있다면서 불확실성 해소 이후 내년 초부터는 반등이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알버 노무라증권은 에코프로 BM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의 통합 밸류체인이 전략과 개선된 재무제표에 힘입어서 에코프로비엠이 2차 전지와 양극재 업황이 회복될 때 다른 경쟁 업체보다 생산 능력 확대 등으로 대응할 여지가 많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대한고래 관련 종목들이 반등이 있었습니다. 대한고래 프로젝트 첫 시추 이치 확정이 되면서 화성밸브, 한선엔지니어링, KSP, DK락, 동양철광, 레스틸 등 피팅, 밸브, 남북가스관, 철강주송소형, 한국가스공사, GS글로벌, 포스코 인터내셔널, 우린PTS 등 자원개발, 셀가스 같은 대한고래 종목들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대한고래로 알려진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을 위한 첫 함수 시추 해역의 이치가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한국석유공사가 정부 당국과 조율을 거쳐서 첫 시추 해역 선정을 사실상 확정을 했고, 시추선 에스트 카페라호도 이달 중에 한국으로 출발할 예정입니다.
시추선은 오는 12월 중순 대왕고래 유망구조획에서 작업을 시작 예정이고 내년 상반기까지 나올 첫 탐사 시추 결과는 대왕고래 프로젝트 사업성을 우선 가늠할 첫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이날 또 어깨에 따르면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 사업 주체인 석유공사는 최근 정부와 긴밀한 합의를 거쳐서 첫 탐사 시추 해역의 세부 좌표를 포함한 종합 시추 계획안을 마련하고 산업통상부 장관 대상 최종 보고를 앞두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첫 탐사 시추 해역 위치는 앞선 전망대로 이 가스 석유가 대량 매장된 곳도 기대되는 7곳의 유망구조 중 대왕고래 유망구조 안에 있는 특정 해역으로 정해졌습니다. 향후 석유공사는 첫 탐사 시추 위치로 선정된 곳에서 해수면 아래 1km 깊이 이상 대륙붕 해저까지 파내려가 암석 시료를 확보한 뒤에 이를 분석해 석유 가스 부전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전선 전비 종목들이 오늘 반등이 또 있었습니다. 피크 아웃 우려 과도 분석 소식에 제롱전기, 대원전선, 일진전기, H현대일렉트릭, 제롱산업, LS 등 전기차, 전선, 전력설비 종목도 상승했습니다. 삼성증권은 보고서를 통해서 전력기기가 피크 아웃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대표적인 산업이지만 이들의 매출과 이익이 크게 개선되면서 기저가 높아졌고 주가도 크게 올랐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산업지표가 많지 않다는 점도 피크 아웃 우려를 부추기는 요인이고 시장의 소수 데이터에 과도하게 의존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시장의 시각도 왜곡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전력기기 업체들에 대한 피크 아웃 우려는 이르다고 판단되고 우선 한국의 변압기 수출 가격이 여전히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고 올해 한국이 수출한 변압기의 양은 이미 지난해 연간 수출량을 초과를 했고 또한 올해 1월에서 10월 평균 수출 단가 또한 2023년 평균 단가 대비 6.7% 상승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초고압 변압기만을 대상으로 하면 가격 상승폭은 15%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전체 수출 가격 상승과 개발업체의 매출 증가는 결국 판가가 아직도 상승 중이라는 점을 시사한다면서 우리 업체들의 누리고 있는 이 가격 효과가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미주의 수출 지역에서의 판가 상승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고 업계의 제한된 공급 능력을 감안하면 미주의 수요 급증이 타 지역의 연쇄 효과로 기대된다고 설명하는 모습입니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해외 경영사들의 밸류에이션 회복으로 인해 아직은 피크 아웃을 이야기하기는 시기상조라고 판단된다고 밝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의 오후에 또 반등이 가능성있습니다. 다음 달에 국가바이오위원회가 출범을 하고 미국의 생물보안법 수혜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알테오젠, 리가캠바이오, 이언제약, 녹십자, 한올바이오파마, 삼천당제약, 바이넥스 등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반등이 나왔습니다. 국내 바이오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국가바이오위원회가 다음 달 12월 달에 출범할 예정입니다. 올해 4월 첨단 바이오니스트를 발표하고 관련 거버넌스를 신속히 정비해 국가바이오위원회 출범이 이르게 됐다고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비서관이 얘기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서 국회 본회의장에서도 내년 예산과 기금 운영 계획에 대해서 시정연설을 진행했는데 특히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예산에 대해서 연구개발, R&D 투자를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하고 AI, 인공지능,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 체인저와 12대 전략 기술을 중심으로 역대 최대인 29조 7천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울러 미국 대선을 앞두고 막판까지 양당 후보가 초박빙 대결을 구도가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누가 당선되더라도 중국 바이오를 견제하기 위한 생물보안법 영향력이 강해지면서 국내 의학 업계가 수혜를 볼 수 있다는 기대감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부터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것도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원칙과 가치에 따르며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금투세를 강행하는 것이 맞겠지만 현재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다면서 결정 배경을 설명했고 이에 금투세 시행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도체 관련 종목들의 반등이 있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HBM3 16단 제품을 공식화하고 젠슨 황이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SK하이닉스 HBM4 공급 일정을 6개월 앞당기자라는 발언을 소식에 SK하이닉스, ENF 테크놀로지, YC캠, 아나페스, QRT, 파두, 이오테크닉스, 엑시콘,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등 반도체 관련 종목들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SK하이닉스 대표 사장이 오늘 코엑스에서 열린 SKAI 서밋 2024에서 기존을 통해 HBM4부터 16단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릴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비해 기술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48기가짜리 HBM3 16단 제품을 개발 중이고, 내년 초 고객에 샘플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6단 제품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HBM3 12단보다도 학습 성능은 18%, 출원 성능은 32% 향상됐고, 이미 12단에서 양산성이 검증돼 어드밴스 MRMUF 방식을 계속 적용하고 백업으로 하이브리드 본딩도 개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젠슨 왕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는 SKAI 서밋 2024에서 영상을 통해 SK하이닉스와의 협력을 통해 적은 메모리를 통해 정확하고 구조화된 연산을 위해 무어의 법칙을 넘어선 진보를 이룰 수 있다면서, 아직까지 우리는 SK하이닉스의 HBM 고대역폭 메모리가 더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엔비디아는 새로운 그래픽 처리 장치 GPU가 나올 때마다 SK하이닉스에 더 많은 HBM을 요구하고 합의된 일정도 항상 앞당겨 달라고 요청한다면서, 지난번 젠슨왕과 만났을 때 HBM4 공급을 6개월 당겨달라고 했다고 언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번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상승 마감한 것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해리스가 대선 막판 경합장소 우세 소식이 나오면서 관련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마리아나, 낙태, 피임, 태양광, 풍력 등이 상승했는데, 오성 첨단 소재, 비엘팜텍, 화일약품, 에머레지, 한국 BHD, 마리아나 대마 관련주, 그리고 명문제약, 현대약품, 낙태, 피임, 그리고 CS 윈디, DGP, CS 베어링, 태웅, SK 오션 플랜트, 하나오 솔루션, HD현대 에너지 솔루션 등 풍력, 태양광, 친환경 종목들도 상승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수지로 거론됐던 SG, 현대에버다임, SY 스틸렉, 데모, 일신석재, 인디에프 등 우크라이나 재건 건설기계, 또 남북 경합주는 하락하는 모습이었고, 지난 주말 트럼프 당선에 척도를 꼽히고 있는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도 13.53%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3일 카메라스 해리스 부통령이 7일 7개 경합주 가운데 4곳에서 근소하게 우위라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스와 시에나 대학이 지난달 24일부터 2일까지 7대 경합주의 투표 의향 유권자를 조사해 발표했는데, 해리스 부통령이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이스콘신, 조지아 등 4곳에서 도널드 전 대통령보다 살짝 앞서 있다고 합니다. 또한 해리스도 전국 조사에서도 트럼프의 3% 앞선다는 결과가 나왔고, 또 ABC 뉴스, 입소스 등 공동 여론에서도 해리스가 49%의 지지율로 트럼프 46%를 3포인트 차이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 시즌2가 12월달 크리스마스 때 개봉이 되는데, 이 영상 기대감에 영상 콘텐츠 종목들의 하락 상승이 있었습니다. 레이몽레인 상하가, 쇼파스, 빅텐치, 위지익 스튜디오, M83, 덱스터, 자이언트 스텝 등 영상 콘텐츠 테마가 상승했습니다. 넷플릭스 시리즈가 오징어 게임 시즌2가 12월 크리스마스 다음날 12월 26일 공개를 앞두고 있는데, 티저 포스트와 티저 예고편 그리고 스틸을 공개했습니다. 오징어 게임 시즌2의 조역들이 지난달 또 31일 이탈리아 루카에서 개최된 루카 코믹스 앤 게임 페스티벌에도 참석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내년에 AI 디지털 교과서 예산 편성 소식에 교육 온라인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아이스크림 미디어, 비상교육, 캐리소프트, 메가스터디교, 엔진능력 등 교육 온라인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 1일 10조 8,100억 원의 규모의 내년도 예산 편성을 공개하는데, 항목별로는 스마트 기기, 학생용 스마트 기기인 디버, 디지털과 버 예산으로 1,650억 편성, 올해는 1,784원에서 134억 줄었으나 대신 AI 교과서 예산이 256억으로 새로 신설됐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내년 AI 교과서 적용 대상 공립 사립 초중고교에 내려갈 예산을 모두 편성했다고 보면 된다면서, 아직 AI 구독료가 확정되지 않아 향후 일부 조정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내년 AI 교과서는 초3, 4, 중1, 고1 수학, 영어, 정보 특수 과목이 도입될 예정이고, 한편 AI 교과에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 서울시 교육감 입장이었지만, 사실상 교육부의 AI 교과서 일괄 도입 기조에 발을 맞춘 것으로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경기도 교육청도 AI 기반한 디지털 교과서 도입 준비와 학교 급식, 인건비 지원 등 역점 사업을 포함해서 총 23조 5,400억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번 예산은 올해 본 예산 22조 574억보다 9,966억 늘어났으며, 도교육청이 또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따른 디지털 기반 교수 합격을 지원하기 위한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에 2,722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장동민일석 전화번호는 166-3797입니다. 하지만 자본시장 개정으로 인해서 이 번호는 수신 및 착신이 거부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장동민 대표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아래 보면은 공유가 있습니다. 공유 소개 링크 많이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장중 라이브 무료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장도 모든 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남은 시간 평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